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관세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기존 관세와 상호 관세율을 합쳐 15%만 적용받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최근 관보에 공식 발표한 대통령 행정명령에서는 EU만이 특별 조치 대상으로 명시돼 일본은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이 될 경우 일본 기업들은 기존 관세의 15%의 상호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 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확인받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문서는 어디에도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이나 약속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관세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도요타도 미국 관세로만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역시 관세 인하 협상은 마쳤지만 실제 적용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 1,691만 원으로 4월 대비 7.2% 상승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가 2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중구와 양천구도 각각 11.9%, 11.1% 오르며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월별 전세 계약 건수는 3월 15,000건대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6월에는 12,000건대, 7월에는 9,500건대를 감소하며 올 들어 처음으로 10,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은 1년 전 대비 11.5% 줄었고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은 절반 이상 급감했는데 여기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6천 가구에서 2만 8천 가구로 40%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엔 서울 평균 전세 보증금이 6억 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본토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입니다. 미중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중국 기업들의 미국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 로펌 K&L 게이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에 새로 상장한 중국 본토 기업은 36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지난해 기록인 64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는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택하는 이유는 자국 내 상장 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일정 매출 기준은 물론 산업 정책 부합 여부까지 심사하며 상장 절차가 길고 복잡한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펙, 즉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활용할 경우 우회 상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거나 매출이 미미한 기술 스타트업들도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이 미국 의회 공시 요건 강화와 국가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견제가 중국 기업의 상장 흐름을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등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로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SK텔레콤의 소식입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3,390억 원, 영업이익 3,383억 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37%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76.2% 감소한 832억 원에 그친 수치인데요. 이는 해킹 사고 이후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 약 2,5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데다 75만 명 가까운 고객 이탈로 이동통신 매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은 회계 원칙에 따라 모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비용을 2분기에 한꺼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3분기부터는 통신요금 50% 할인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 실적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AI 사업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 증가로 매출이 13.3% 증가했고, 기업형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AIX 사업 역시 B2B 수요에 힘입어 15%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울산에 건설 중인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2030년 이후 연간 1조 원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확대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